시록 166관 성적 15년 5월 29일 을미어 두 번째 기사 1484년 명성화의 10년 무예 도시에서 강사하는 일에 대하여 전일에 의논하지 아니한 재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한칠애가 의논하기를 무사는 무경칠서를 강함이 가장 중요한데 만약 강을 시키지 아니한다면 반드시 읽고 외우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전과 같이 시강하게 하고 다만 분수는 유생들이 강사하는 예에 의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권찬 어세곤 어세겸은 의논하기를 무경칠서는 무사로서는 읽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대전에 의하여 시행하되 강서의 많고 적음은 자원에 의하여 시강하게 하고 분수는 유생들의 강사하는 예에 따르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이승원, 이파, 성준, 변수는 의논하기를 감교청에서 아랜 바에 의하여 시행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노공필, 이경동, 홍기달, 김승경, 이공, 이측은 의논하기를 무사들의 본업은 활쏘기와 말달리기인데 그 중에서 경서에 익숙한 자는 대체로 적습니다. 그리고 무경칠수는 비록은 많고 적음은 같지 않으나 모두 병가에서 매우 기묘한 말이므로 그것을 익히는 것은 진실로 좋은 일입니다. 지금 만일 강사하지 아니한다면 강태공이나 황석공의 글 같은 경우는 의뢰 모두 읽지 아니할 것이니 아마 옳지 못할 듯합니다. 만약 글을 읽되 그 중에 삼서에 불과하다면 비록 여러 서적을 다 읽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시강은 할 수 없을 것이니 또한 옳지 못합니다. 신등의 의견으로는 무경칠수와 경서를 모두 시강하고 오직 분수만은 적절하게 감하여 통은 3분, 약은 2분, 조는 1품으로 하소서. 그렇게 한다면 시험하여 채용하는 길이 좁지 아니하고 분수도 알맞게 될 것입니다 하고 유윤겸, 허황, 양면, 안진생, 최한원은 의논하기를 도시에서 논어, 맹자와 오경을 첨가하고자 하는 것은 무신으로 하여금 모두 경서를 알게 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나 무경과 사기는 경서의 경미함에 비할 바가 못됩니다. 그런데 그냥 삼서라고만 하면 통감, 장감박이, 병료, 손자로도 충분히 수를 채울 수가 있는데 누가 무경과 사기를 버리고 경서를 강하려고 하겠습니까? 신등의 생각으로는 논어, 맹자 중에서 한 가지, 오경 중에서 한 가지, 통감, 장감, 박이, 병료, 손자 중에서 한 가지를 시강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강거연은 의논하기를 나라에서 무예 도시를 설치한 목적은 오로지 무예를 시험해 뽑기 위함이고 그 중에 그를 읽는 자는 무죄는 모자라면서도 그 강서한 분수로 인하여 요행으로 우등을 차지합니다. 이는 법을 설치한 본뜻과는 아주 다르니 진실로 옳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만 무예에만 힘을 쓰고 병선을 알지 못한다면 고금의 용맹한 법을 알지 못할 것이니 신의 생각으로는 그를 강함은 옛날과 같이 하고 분수는 유생들의 강사한 예에 의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하고 김질, 곽은, 이예견, 전, 이교는 의논하기를 무신의 본업은 병서가 중한 것이니 가볍게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그를 강하여 분수를 주는 것도 과거와 구별할 수가 없으니 예전과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도시에서는 1등이 정해진 수가 없고 오직 획수만은 계산하여 품기를 더해주니 외람되는 패단이 없지 않습니다. 더구나 문신을 과시할 적에는 우두머리 한 사람만 뽑지 않습니까? 신등의 생각으로는 지금부터 도시에서 1등은 3명을 넘지 않게 하며 만일 획수가 같은 자가 많으면 임시로 개품하여 다시 제주를 시험하여 등급을 주었으면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서를 알지 못한 비록 무경을 잃었다고 해도 헛되이 입으로 외는 것이고 글의 뜻은 알지 못할 것이니 논어, 맹자 중에서 하나와 오경 중에서 하나 그리고 통감, 장감, 박이 및 무경 중에서 부피가 많은 것으로 시강을 한다면 무사도 글의 뜻에 통할 것이다. 1등에는 3명만을 뽑을 것이며 분수를 주는 것은 예전과 같이 시험함이 어떻겠는가 하니 모두 이르기를 성상의 하교가 마땅합니다 하자 다시 전교하기를 1등은 3명을 초과하지 말라. 만약 1등의 획수가 같은 자가 많으면 제주를 시험하여 등수의 차례로 3명을 가려서 뽑는 일을 감교청에 상의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주시록 167권 성종 15년 6월 1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주하승지 김세적을 충청도 수군 절도사로 삼도록 명하고 이어서 김세적에게 전교하기를 경이 무죄에 있어서는 부족하지 않으나 문학이 모자라서 한지에 제수하니 경이 경사에 읽기를 게으리하지 않으면 내가 앞으로 크게 쓸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167권 성조 15년 6월 1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이 극증을 승정대부 병조 판서로 김작을 가전대부 병조 참판으로 이칙을 통정대부 이조 참의로 우현손을 통정대부 호조 참의로 권건을 통정대부 승정원 조하승지로 이덕승을 통정대부 우승지로 김종직을 통정대부 좌부승지로 성건을 통정대부 우부승지로 한찬을 통정대부 동부승지로 안침을 통정대부 홍문관 부재학으로 성중을 가선대부 경기관찰사로 박안성을 가선대부 황해도 관찰사로 김세적을 충청도 수군 절도사로 삼았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한찬은 일컬을 만한 재주가 하나도 없는데 오로지 인수왕비의 조카이기 때문에 승지가 될 수 있었다 하였다. 성조실록 167권 성종 15년 6월 1일 병진 세 번째 기사 병조의 전교하기를 이제 찍어낸 진서 1,000본을 무신에게 나누어 내려 읽게 하고 겸사고 내금이 및 채석군사는 각각 거느리는 위장이 가르치게 하되 월말마다 건만을 상고하여 아래라 하였다. 성조실록 167권 성종 15년 6월 2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진주에 사는 양인 전윤이 기첩을 사랑하고 정처를 소박하자 정처가 수령에게 첩의 소생을 속여서 충순위에 소속시킨 것을 고소하였으므로 분부를 받으러 형신을 하였으나 거역하고 공장에 서명하지 않은 죄는 기회 제서율에 견주면 잠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영도령 부사 이상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성 홍응은 의논하기를 기회제서는 정률이 아니므로 차명에 차하는 것은 과중한 듯하니 온 가족을 극변에 옮기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심의 윤호는 의논하기를 전윤이 범한 것은 중한법으로 처치해야 하겠으나 사형을 감면하는 예가 있으니 상상께서 제게라소서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아랜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공초를 받을 때 거역하고 서명하지 않은 것은 기회 제서에 견줄 일이 아니니 이 율무는 가중한 듯합니다 하니 정창손 등의 의논을 따랐다. 기회 제서율은 제서, 성지, 부업, 인신, 순패 등을 파기한 자를 다스리는 대명률의 이율 조문이다. 성종실록 167권 성종 15년 6월 2일 병사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김현 등의 노비의 일에 있어 정씨의 기현년의 문기는 받은 자가 죽은 뒤에 고쳐 만든 것이고 김중년의 정충년의 문기는 한 외의 백문으로 모두 다 위법이니 관가에서 제주를 만들어 경국대전에 의하여 고르게 나누어 주도록 하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김형 등의 노비에 관한 송사는 조정의 의논이다. 의논이 다 정씨가 구처한 문기에 따라야 한다 하였는데 임금이 홀로 받은 자가 죽으면 고치지 못한다는 법에 따라 굳이 중론을 어겼으므로 혹 김현이 봉보 부인에게 빌붙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였다. 백문은 관인이 지키지 않은 문서를 말한다. 성조실록 167권 성종 15년 6월 3일 무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퇴경전에 나아가 상식하다. 성조실록 167권 성종 15년 6월 3일 무어 두 번째 기사 장례원에서 아뢰기를 경국대전의 대수 원인이 공사비를 차첩으로 얻어서 낳은 자녀는 그 아비가 장례원에 고하고 장례원에서는 사실을 고액하여 문안에 등록하고 병조에 입문하여 보충대에 붙인다 하고 주위에 문무관, 생원, 진사, 녹사, 유음, 자손 및 적자손이 없는 자의 첩자손으로서 승중한 자이다 하였으되 자기 비를 얻어서 낳은 자는 종량하는 법이 없으니 감교청을 시켜 의논하여 정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유음 자손은 공덕으로 인하여 음직을 받을 수 있는 그 자손이다. 승중은
종통 또는 종조를 계승하여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적자가 없어서 서자 혹은 첩자가 종통을 이은 경우에 승중첩자라 하였다. 성교지로 167권 성종 15년 6월 4일 기미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정이교가와 사례기를 고은겸을 석영하도록 특별히 명하셨으나 감찰들이 말하기를 고은겸의 일은 옳은 것이라고는 하나 누명이 이미 드러났으므로 함께 있고 싶지 않다. 비록 조선의 100년 동안의 허물이라 하더라도 찾아 밝히는데 더구나 자기의 일이겠는가 고액하기를 청한다 하였습니다. 부실하다면 석영하여도 무방하겠으나 신들도 감찰은 여러 관원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니 변핵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장후에 관계되었더라도 이미 사유를 거쳤으므로 추론할 수 없고 또 천도는 10년이면 반드시 변하는데 의사한 일 때문에 석영하지 않았어야 되겠는가 하자 정이교가 아뢰기를 국가에서 조종 때부터 석영하는 법을 두어 사람의 허물을 살펴왔으므로 감찰이 조금이라도 허물이 있으면 석영하지 않는데 더구나 고원겸의 일은 장후에 관계되니 석영하면 조종의 법이 무너질 것입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석영은 임금이 관원을 서임한 뒤에 그 사람의 성명, 문벌, 이력을 갖추었어서 대간에게 그 가부를 구하는 일이다. 즉 임금이 새로 관리를 임명하면 이조나 병조에서 신임관의 내외 사조 및 이력, 문벌과 아내의 사조를 기록하여 대간에 회부하면 대간에서는 이를 세밀히 검사하여 신임관의 본인에게나 내외 사조 등의 결정이 있으면 서명을 거부하였다. 50일 이내에 서명하지 않으면 관원은 취임할 수 없었다. 성종시록 167권 성종 15년 6월 4일 기미 두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임언이 흥득 현감이었을 때 곧 총을 파서 은기 유기를 가져갔으나 사유 이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다만 직첩을 거두고 장안에 기록하였었다. 이때 이르러 상언하여 죄를 면하려 하였으므로 사무에서 범람하게 상언한 것으로 조율하여 아뢰니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임원이 범한 것이 명백하여 전일 추구 갈 때에 달아나 숨어서 스스로 밝히지 않았는데 이제 벗어나려고 꾀하니 매우 옳지 않다. 내가 율외로 죄주려 하니 영돈용 부사 이상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정창선 한 명에는 의논하기를 임원이 무덤을 판 일은 사유 전에 있었으나 사유 이후에 범한 것만을 죄주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쉬면은 의논하기를 임원은 수령으로서 무덤을 파서 은기 유기를 얻어 몰래 본가로 날아갔으니 더럽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유를 겪었고 또 종사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니 시추로 과제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임원은 처음 추구할 때에 도망하여 있다가 이제야 상언하여 장죄를 벗으려 나려고 꾀하였으므로 그 정상이 간사하니 종중 과단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홍언은 의논하기를 임원이 무덤을 판 일은 이미 사유를 겪었으므로 추론할 수 없으니 다만 장안에 기록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사유라는 것은 임금이 허물을 씻어주고 천하에 큰 신의를 펴기 위한 것인데 임원의 죄는 사유 전에 있었으므로 추론할 수 없습니다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임원은 무덤을 파서 은기 유기를 가져가서 스스로 차지하였으므로 그 죄가 크니 추국을 끝내고 죄를 정하는 것이었다겠습니까? 아니 사무의 조율을 따랐다. 종중 과다는 두 가지 이상의 죄가 한꺼번에 드러났을 때 그 중에 무거운 죄를 쫓아서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성종시록 167권 성종 15년 6월 5일 경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자칫 통감을 강독하였는데 마주가 주현의 무인을 많이 쓰는 것을 논하였다는 대목에 이르러 시간관 조위가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변방고을에 무인을 많이 쓰는데 수령의 직임이 가장 중하니 아마도 백성이 그 폐를 받을 것입니다 하고 동지사 이경동이 아뢰기를 무인이라도 학술이 있으면 괜찮으나 학식이 없으면 이를 보살피는 데 어두워서 간사한 서리에게 농날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주의 말은 요친 것이다. 문신이 어찌 다 쓸만하며 무신이 어찌 다 쓸만하지 못하겠는가. 무신이라도 어질다면 백성을 다스리기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하였다.
성전시록 167권 성종 15년 6월 5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사헌부지평 정이교가 와서 아뢰기를 고 원겸이 배를 훔친 이를 감찰 조원경이 그때의 장관으로서 압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조원경을 불러서 묻도록 하라 하였다. 조원경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서학훈도이었을 때 어느 날 유생이 서안 밑에 엎드려 서로 눈치하며 웃음으로 신이 그 까닭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고 원겸이 오숙에 무명 두피를 찼으므로 웃었다 하였습니다. 신이 묻기를 너가 친히 보았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내가 친히 본 것이 아니라 벗이 보았는데 무 사람의 의논이 떠들썩함으로 웃었다 하므로 신이 곧 가이오 색장을 불러 묻기를 고 원겸이 무명을 훔친 일이 참으로 있느냐 하니 모른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신이 곧 무명을 세어보게 하였더니 충난 것이 없었으므로 신이 유생에게 사실이 아닌 것을 망령되게 말한 잘못을 꾸지러 초벌을 가하였습니다. 그 유생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나 공주에 사는 박사번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조원경을 머물러 두고 정이교를 불러서 묻도록 하라 하였다. 정이교가 와서 아뢰기를 신들이 어제 유사 감찰 이세전을 불러 고 원겸을 서경하는 것이 마땅한지를 물으니 이세전이 대답하기를 감찰 조원경이 말하기를 그때 한 유생이 고 원겸의 일을 말하였는데 내가 듣고서 매를 때렸다 하였는데 그렇다면 그때 본 사람이 있을 것이다. 또 오늘은 방주가 오지 않았으므로 서경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신들이 또 묻기를 조원경이 유생에게 매를 때렸다면 고원겸의 일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 하니 이세전이 말하기를 조원경은 헛된 일이라 하여 매를 때린 것이 아니다 하였습니다. 신들이 오늘 또 방주 감찰 이주손을 불러서 물으니 이주손이 말하기를 이승복이 말하기를 전일 양준원과 함께 당직할 때 양준원이 고원겸은 서경할 수 없다 하였다. 또 조원경이 서학훈도이었을 때 유생 고원겸의 일을 발설한 자가 있었는데 조원경이 그 불초한 것을 꾸짖어 매를 때렸다 하므로 신들이 또 묻기를 그렇다면 조원경은 헛된 일이라 하여 매를 때린 것이냐 하니 방주가 말하기를 그렇지 않고 경솔이 발설하였다 하여 매를 때린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들이 들은 것은 이러함으로 감히 아뢰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감찰들이 저희끼리 망령되게 의논한 것이 빨리 서경하라 하였다. 성조시록 167권 성종 15년 6월 6일은 신년 첫 번째 기사. 여러 감찰이와 쌀에기를 고 원겸은 누명을 입었으므로 본직에 있더라도 스스로 편안하지 않을 것이고 신들도 함께 동료가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때 바르는 자가 있으니 허실을 가린 뒤에 서경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옛사람은 남의 나쁜 것을 숨기고 착한 것을 드러내는데 그대들은 나쁜 것을 드러내고 착한 것을 숨기는 거라. 오래된 일로 어지러이 주문할 수 없다 하였다. 성종실록 167권 성종 15년 6월 7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유의한 사람 중에 혼인으로 말미암아 다른 도에 옮겨 사는 자라면 그만이겠지만 고향을 싫어하여 다른 도에 유의한 자는 수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처음 유의할 때 반드시 전택 노비를 주에다 팔았을 것이므로 고향에 돌아가더라도 살아갈 계책이 없을 것이니 고소하는 자가 있거든 모두 찾아서 돌려주게 하라 하였는데 승지들이 아뢰기를 상교가 윤당합니다. 그러나 병주에서 원근을 헤아리지 않고 모두 수연하게 하므로 조대의 원근을 가리지 않고 사조까지 만약에 다른 도가 본관이라 하면 을에 유의한 것이라 지목하여 모두 수연시키니 소유스러운 패단이 없지 않습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국가의 본의가 어찌 그러하겠는가. 조선 때부터 오랫동안 옮겨 살아온 자를 낱낱이 수여하나 하면 그 패단이 작지 않을 것이니 병주에 이르도록 하라 하였었다. 이때 이르러 병주에서 아뢰기를 유의한 사람 중에 조부모나 부모 때부터 옮겨 살던 자는 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팔았던 전지 노비는 해주를 시켜 찾아서 본 주인에게 돌려주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록 167권 성종 15년 6월 8일 개해 첫 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학 안침 등이 사자를 올려 아뢰기를 삼가 생각하건대 공신은 국가에 훈로가 있으므로 백성의 조세를 먹고 조사는 관가에 직수가 있으므로 백성의 조세를 먹으나 불시의 무리로 말하면 일하지 않고 놀며 먹으므로 나라를 좀 먹고 백성을 해치는 것이 심한데도 백성의 조세를 먹으니 참으로 옳지 않습니다. 이제 해마다 감으로 흉년이 들기 때문에 국용이 넉넉하지 않으므로 직전의 조세를 관가에다 주에다 거두고 공신에게 내린 전제에서도 그 반을 관가에서 거두는 것은 대개 어쩔 수 없는 데에서 나온 것인데 다만 사사전에 대하여 진관사, 장의사, 강림사에서 3분의 1을 거두는 외에는 다 미치지 않았으니 옳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간이 말이나 글로 한두 번 아랜 것이 아닌데 아직 유념하셨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신등은 섭섭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크게 강단하여 물 흐르듯이 간언을 따르시어 사사전을 죄다 관가를 시켜 거두게 하시면 다행하겠습니다. 신들이 또 듣건대 제2아가 묻기를 군자가 3년 동안 음악을 하지 않으면 음악이 쇠퇴할 것입니다 하니 공자가 매우 거르게 여기며 말하기를 군자가 상중에 있으면 음악을 들어도 즐겁지 않으므로 하지 않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등이 삼가 듣건대 교묘의 음악은 오래 폐지할 수 없다 하니 특별히 익히게 하여도 괜찮겠으나 기약으로 말하면 본디 이 음이 아닌데 음이 아닌데 어찌하여 음악을 멈춰야 할 때 서둘러서 가르치겠습니까? 참건대 멈추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사사전의 조서는 관가에서 거둘 수 없다. 기약의 일은 그대로 따르겠다 하였다. 교묘는 천주의 제사와 선조의 제사이다. 음은 정악을 말한다. 성종실록 167권 성종 15년 6월 8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사관원으로 하여금 고 원겸의 서경을 명을 거부한 사헌부의 관원과 감찰들을 공문케 하다. 사헌부 직평 정이교가 아뢰기를 고 원겸의 일을 먼저 발설한 자는 조원경입니다. 여러 감찰이 물을 때 조원경이 말하기를 유생이 고 원겸이 포를 훔친 일을 말하였는데 내가 듣고서 그치게 하고 불추하다고 꾸짖었다 하였으나 이것은 고 원겸을 참 도둑이라고 한 것인 듯한데 승상께서 불러 물으실 때는 조원경이 말하기를 고 원겸이 하지 않은 일을 유생이 말하였으므로 불추한 까닭에 매를 때렸습니다 하였으니 이것은 고 원겸의 일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 듯합니다. 조원경의 말은 앞뒤가 각각 다르니 공문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전후에 말을 달리 하였다 하여 조원경을 추구하는 것은 옳겠으나 여러 감찰이 조원경의 근거 없는 말을 듣고서 허실을 살피지 않고 오랫동안 석양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죄가 없는가? 비록 여러 감찰을 죄다 고문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어찌 논죄해야 할 한두 사람이 없겠는가? 아울러 청하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자 정의교가 아뢰기를 여러 감찰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신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대장이 처음 고 원겸의 일을 와서 아뢰었을 때 내가 석양하라고 명하였는데 그 뒤에 또 감찰들의 말을 믿고 두 번이나 와서 아뢰었고 이번에는 조원경을 추구하고자 하면서 여러 감찰을 국문할 것을 청하지 않았으니 사정을 둔 것이 아닌가. 사관원을 시켜 국문하되 방주 유사와 조원경, 이승복, 양준원도 아울러 국문하게 하라 하였다. 대장은 사헌부나 사관원에서 실무를 전장하던 각 분서의 우두머리다. 사헌부의 지비, 장령, 지평, 사관원의 사관, 헌납, 정은이다. 성종실록 167권 성종 15년 6월 9일 갑자 첫 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학 안침 등이 상소하기를 건년 이래로 잇따라 가뭄의 흉년을 당하여 기근이 계속되므로 전하께서 새벽부터 정사에 임하고 찬선을 줄이어 겨를 없이 근면하시며 부경이 모자라기 때문에 안으로 궁금의 수용과 밖으로 백사의 비용을 줄이지 않은 것이 없고 백관의 직전까지 죄다 관가에서 조세를 거두고 공신전도 그 반을 거두게 하셨으나 사사전의 조세만은 예전대로 두었습니다. 신들이 삼가 생각하건대 위에서 아래까지 누구나 다 직업이 있어 하늘의 양육을 받는 것이니 마음을 써서 백성을 다스리면서 먹는 자는 공경대부이고 힘을 들여 위를 받들면서 먹는 자는 농민이고
들어가면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나가면 어른에게 공순하여 선왕의 도를 지키면서 먹는 자는 선비이고 그릇을 만들고 죄화를 유통하여 그 쓰임을 이롭게 하면서 먹는 자는 공상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서 먹는 자는 간사한 백성이라 하여 왕법을 반드시 주벌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 불신은 인륜을 없애어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으며 인사를 배제하여 일하지 않고 놀며 먹으니 그 나라를 좀먹고 정치를 손상하여 백성에게 무익한 것이 심하므로 그 사람을 일반 백성으로 만들고 그 거처를 일반 집으로 하여 그 간수를 부리지 못하게 해야 참으로 마땅한데 어찌 농지를 주어 백성의 조세를 먹게 할 수 있겠습니까? 대저 공로에 보답하여 상주하는 것은 hun신을 대우하기 위한 것이고 충신한 자에게 후한록을 주는 것은 선비를 권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신전과 직전을 둔 까닭은 다 공로가 있고 직업이 있으므로 백성의 조세를 먹게 하는 자를 위한 것인데 이제 저축이 넉넉하지 아니하여 그 조세를 관가에서 거두는데도 사사전에만 미치지 않았으니 신들은 이들이 마음을 써서 백성을 거느리고 먹는 자인지 힘을 들여 위를 받들고서 먹는 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위를 위하여 복을 비는 자라고 생각한다면 임금이 덕을 닦고 인을 행하여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하며 영년을 길게 하는 것이 곧 큰 복인데 어찌 부처의 힘에 의지하여 복리를 받게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산업이 없는 자가 여기에 의지하여 먹음으로 하루아침에 빼앗으면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밭을 갈지 않고 누이를 치지 않으며 일하지 않고 놀면서 먹는 것도 만도 족한데 어찌 도리어 그 굶주리고 추위워할 것을 염려하여 우리 백성의 힘을 더욱 피곤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조정의 성법이라 갑자기 변경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직전 공신전만이 어찌 조정의 법에 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사사전에 비하면 중한 것인데 그 중한 것은 오히려 권도에 따라 변경하고 가볍고도 무익한 것만은 변경하여 국용을 넉넉하게 할 수 없겠습니까? 사방에서 듣는 자가 국가의 훈로가 있는 공신과 관가의 직수가 있는 조사도 그 조세를 먹지 못하는데 사사는 안으로 경성으로부터 밖으로 재산까지 앉아서 공신의 조세를 먹는 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으니 국가에서 중을 대우하는 것이 경사보다 나으며 불시를 숭상하는 것은 전하의 진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한다면 만민의 의심을 풀 수 없을 것입니다. 임금의 한 몸은 하늘과 사람 사이에 자리하여 위에는 두려워할 천명이 있고 아래로는 보전하기 어려운 민심이 있으며 한마디 말이 나오면 사방이 모범으로 삼는 것이 여기에 달려 있고 한 정령이 나오면 만민의 고락이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전하께서 재앙을 만나 두려워하고 삼가서 수행하고 반성하시는 까닭은 대개 하늘의 명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곤궁을 슬퍼하시는 것인데 정령을 펴는 즈음에 혹 이러한 거조가 계시다면 날마다 찬선을 줄이고 달마다 비용을 줄이시더라도 오히려 무사람의 마음에 만족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한 지아비가 밭을 갈지 않아도 천하가 굶주림의 폐해를 받을 수 있고 한 지엄이가 배를 짤지 않아도 천하가 추위의 폐해를 받을 수 있으며 나라에 하루의 비축이 있으면 백성에게 하루의 식량이 있는 것인데 지금 사사에서 백성의 식량을 앉아서 축내는 것은 그 거둬들이는 것을 헤아리면 무려 1000만이나 되니 이것을 국용에 못하면 어찌 하루의 비축이 될 뿐이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빨리 윤호를 내려 사사전의 조세를 모두 관가에 거둬들이게 하시어 한편으로는 국용을 넉넉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이단을 누르시며 국가에 다행이겠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67권 성종 15년 6월 10일 을죽 첫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성준이 배서하니 전교하기를 경은 전에 승지에 이었을 때 내가 신임하였었다. 그러니 보편은 반드시 공정해야 하며 또 풍속은 때를 따라 변하여 가는 것이니 경은 힘쓰라 하고 이어서 궁전을 내려주었다. 성조실록 167권 성종 15년 6월 11일 병인 첫번째 기사 예조에서 전라도 관찰사의 계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고산현에 사는 김윤소는 그 아비가 광지를 앓았는데 스스로 손가락을 잘라 약에 타서 바쳐 아비의 병이 곧 나았으므로 효행이 가상하니 경국대전에 의하여 상직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로 167권 성종 15년 6월 13일 무진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간관 정승금과 검토관 이거가 아래기를 직전의 조스를 이제 다 관가에서 거두고 공신전도 그 반을 거두는데 사사전만을 관가에서 거두지 않는 것은 미편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사전은 선왕께서 내리신 것이므로 차마 쉽사리 고치지 못한다 하였다. 성종시로 167권 성종 15년 6월 14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태경전에 나아가 상식하다. 성종시록 167권 성종 15년 6월 14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어설을 성종원에 내려 이르기를 지우금은 천계를 삼가고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인데 이제 이미 비가 내렸으며 가난한 백성이 어쩌다 한 병의 술을 얻어 서로 모여서 마시다가 적발되어 죄를 받는 것은 가엾으니 이제부터는 함부로 모여서 술을 마시는 자가 아니면 금하지 말라 하였다. 성종시록 167권 성종 15년 6월 14일 기사 세 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학 안침 등이 상수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신이 삼가 생각하건대 도에는 사정이 있고 일에는 시비가 있으니 천하의 사람들 중에 누가 그런 것을 버리고 옳은 대로 나아가며 간사한 것을 버리고 바른 것을 따르리 하지 않겠습니까마는 학식이 간사한 것과 바른 것을 가리기에 넉넉하지 못하고 총명이 옳은 것과 그런 것을 살피기에 넉넉하지 못하므로 시행하고 조치할 즈음에 나아갈 방향을 잡는 데 어두울 따름입니다. 전하께서 타고난 거룩한 자질과 날로 성취하는 학문으로 모든 천하의 사물의 이치에 대하여 그윽하여도 밝히지 못하는 것이 없고 자가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데 더구나 불시에 거짓되의 망령됨에 요사하게 현혹하는 것이겠습니까? 믿지 않고 현혹되지 않으신다는 것을 모든 신하들이 누구인들 모르겠습니까마는 근년 이래로 무릇 사사와 중들에 관한 게 되는 일을 대간 시종이 말하며 전하께서 문득 받아들이지 않으시는데 이것은 차마 못할 바가 있는 사세의 견제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전에 거룩하고 밝은 임금들이 정령을 내고 시행할 즈음에도 차마 못할 정상이 있고 또 부득이한 일들이 있었을 것인데 반드시 사체를 헤아려서 한결같이 의리를 따랐을 따름입니다. 한 가지 착한 일을 행하려 하되 차마 못하는데 끌리고 한 가지 아름다운 일을 베풀고자 하되 구차한 데 얽매여 모든 할 일이 있을 때마다 문득 막힌다면 요 임금 순임금인들 어찌 당우의 치세를 일으킬 수 있었겠으며 우왕, 탕왕, 문왕, 무왕인들 어찌 3대의 성세를 가져올 수 있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훌륭한 일을 이루실 거룩한 자질로 훌륭한 일을 이루실 뜻을 펼치심으로 온 나라 안 사람들이 지극한 정치를 이루시리라고 바라는데 착한 일을 따를 기회마다 이러한 병폐를 벗어나지 못하시니 이것이 신들이 매우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가 넉넉하지 않아서 일체를 줄이기 때문에 훈공이 있고 직수가 있는 자의 전지도 다 그 조세를 거두어 모두 관가에 돌리는데 앉아서 먹는 죽은 예전대로 두니 모든 듣고 보는 사람이 누구인들 논하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잘 다스리는 자가 쓸모없이 많은 관원을 제거하고 긴급하지 않은 비용을 줄이는 것은 다 나라와 백성을 넉넉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 쓸모없는 관원도 제거해야 하는데 더구나 놀고 먹는 무리이겠으며 긴급하지 않은 비용도 줄여야 하는데 더구나 쓸데 있는 것을 쓸데없는 곳에 헛는 것이겠습니까? 신들이 반복하여 생각하건대 그 사람을 일반 사람으로 만들고 그 서적을 불사르지 못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사사전을 죄다 공유로 돌려 저축을 돕는 것이 옳겠으며 영구히 법으로 삼지는 못하더라도 본디 직전 공신점과 각계 풍년들 때까지 관가에 거둬들여 경비를 도와야 옳겠습니다. 재물은 백성이 마음을 두는 것이고 식량은 백성이 하늘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이며 군국의 수용은 저축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데 10년의 비축이 없으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차마 못하는 데 끌리지 말고 구차하는 데 얽매이지 마시어 대의로 결단하소서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시록 167권 성종 15년 6월 14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아래기를 지병 정의교 이예견과 장령 곽은 김모가
고 언겸을 서경하라는 명을 받고도 감찰이 논박한다 하여 서경하지 않은 죄는 유리 장 100대에 해당하고 정의교 이예견의 감찰 조원경이 앞뒤의 말을 달리하였다여 죄주기를 청하면서 여러 감찰을 아울러 논하지 않은 죄는 유리 장 80대의 속전을 거둬들이는 데 해당합니다. 대사 노공필은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니 영동영 부사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여 명하였다. 정창선은 의논하기를 전조의 옛 일에 있었으나 허물이 있는 사람은 유사가 반드시 논박하고 서경하지 않으며 전지가 있더라도 따르지 않는데 이것은 본받을 것이 못되기는 하나 그 풍습이 입이 오래되었으니 이제 제서 유의 율로 논단하는 것은 미편한 듯합니다 하고 한 명의 윤호 한칠에는 의논하기를 사무에서 고원겸이 범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모르고서 다만 조원경의 근거 없는 말에 따라 서경하지 않은 것은 그러나 제서 유의는 과중합니다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사무부의 관리는 참으로 죄가 있으나 감찰들이 논박하기에 대장이 곧 의혹을 풀지 못하여 이와 같이 전연되었을 따름입니다. 어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사무부에서 바야흐로 고원겸을 논하는데 서경하라는 명이 계셨으니 사무부에서 어찌 문득 버려두고 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서 유의료는 상당하지 않은 듯합니다 하고 서거정은 의논하기를 허물이 있는 사람은 대간이 농박하는 것이 예전부터 내려오는 관례이니 공겸의 일이 애매하기는 하나 조원경이 명백히 가리켜 말하였다면 대간이 농박하는 것은 잘못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제를 어기고 서경하지 않았고 아뢰어야 할 것을 아뢰지 않았으니 어찌 죄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대승에서 사람을 농박하였다 하여 견책받는 것은 대체에 있어서 미안합니다 하고 허종은 의논하기를 고 은금이 서경이 조금 더디었 졌더라도 이제 이미 서경하였는데 조율하는 것은 과중합니다 하니 성정훈의 전교하기를 여러 감찰이 공견이며의 사실이 아닌 것을 논하였기 때문에 오래도록 서경하지 않았다. 그런데 조원경을 추국하기만을 청한 것은 고원겸의 일을 사실로 하려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아울러 추국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67권 성종 15년 6월 15일 경우 첫 번째 기사 강원도 관찰사 성현이 치게 하기를 본도에서 강릉, 원주 같은 곳은 풍속이 학문을 승상하므로 인재가 많고 그 밖의 여러 고을의 생도 중에서도 총명하여 가르칠 만한 자가 많이 있으니 땅이 메마르고 백성이 가난하므로 서적을 스스로 장만하기 어렵고 여러 고을도 잔폐함으로 장만하여 줄 수 없으니 이 때문에 학문을 폐기하게 됩니다. 사서 오경을 찍어서 도호부 이상에 각각 2건, 군현에 각각 1건씩을 내려 학문을 일으키는 방도를 열어주소서 했는데 예조에서 이 계본에 의가에 아뢰기를 원주 강릉에는 사서와 서경, 시경 각각 2건을 나머지 여러 고은에는 사서 각각 1건을 박아서 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67권 성종 15년 6월 16일 심리 첫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도주 종은 칠정수가 사람을 보내어 토삼루를 바치고 외중주 병무속 등 7인이 내조하였다. 성조실록 167권 성종 15년 6월 17일 임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간간 김은기가 아뢰기를 사사전의 조세를 관가에서 거둘 것을 신들이 두세 번 상소하였으나 윤호받지 못하니 섭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내 뜻을 일렀다. 하자 김은기가 아뢰기를 전하께서 선왕의 법이므로 차마 가볍게 고칠 수 없다 하시나 이것은 시행할 만한 경상의 법이 아닙니다. 또 중들이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것만은 또 상은이 지극히 후한데 또 공전의 조세를 먹는 것은 참으로 옳지 못합니다. 더구나 이제 직전 공신전의 조세는 모두 관가에서 거두고 사사전만은 예전대로 조세를 거두는 것은 미편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67권 성종 15년 6월 18일 개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시독관, 송질, 검토관, 황교옥이 아뢰기를 사사전의 조세를 관가에서 거둘 것을 신들이 여러 번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으시니 아마도 사필에 비평을 끼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의 말은 옳으나 선왕의 법을 차마 하루아침에 갑자기 고칠 수 없다 하자 송질이 아뢰기를
직전 공신전도 선왕의 법인데 지금 국용이 농락하지 않기 때문에 일체의 관가에서 거두니 이것은 실로 권위의 법입니다. 사사전은 신들도 영구히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저축이 넉넉해질 때까지 또한 권위로 거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고 황계옥이 아뢰기를 전에 신들이 상사하였을 때 어세 마음이 바르면 만물이 스스로 그 바른 것을 얻게 된다 하셨는데 신도 임금의 한 마음은 정치를 내는 근원이므로 마음이 바르면 정사가 따라서 바르게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마음과 정사는 다름이 있는 것이 아니니 성상의 마음이 바르더라도 정사에 나타나는 것이 이러하다면 마음이 바르다는 증험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선왕께서 하시던 일을 하루아침에 죄다 변경하는 것이 또한 어찌 미덕이겠는가 하자 황괴옥이 아뢰기를 당나라 태종이 저 수량에게 말하기를 임금이 간언을 거절하려면 반드시 이미 하던 일이라느니 이미 시행한 일이라느니 한다 하였는데 이 말이 참으로 옳습니다. 사사전이 선왕의 법이기는 하나 고쳐야 할 처지인데 이미 하던 일이니 이미 시행한 일이니 하여 이것만을 줄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한 임금이 말하기를 태종의 말은 옳은 듯하나 행사에는 차이가 있었다. 나는 말과 행사를 서로 맞게 하려고 하고자 한다 하였다. 성조실록 167권 성종 15년 6월 19일 갑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자치 통감을 강하였는데 당기의 태종이 말하기를 짐에게 잘못이 있으면 경도 그 조짐을 간지해야 한다 하였다. 한 대목에 이르러 시간간 조비가 아뢰기를 태종은 대강이 바르지 않기는 하였으나 간언을 따르고 받아들이는 것은 3대 이후로 그만한 이가 없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강이 바르지 않다면 그 나머지를 어찌 취할 만하겠는가 하자 지사 이파가 아뢰기를 태종은 참으로 어진 임금입니다. 우리 세조께서 일찍이 태종이 한나라 고조보다 낫다고 일컬으셨습니다. 하고 조비가 아뢰기를 태종은 학문이 넓어서 전세의 일을 모르는 것이 없었으므로 간언을 들으면 고쳤으며 큰 계책과 멀리 염려하는 것이 전세에 견줄만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다면 위왕태에게 총애가 있었으나 태자 승금과 태자의 자리를 다툰 뜻이 있으므로 곧 다 배출시켰던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기량에 여유가 있으므로 그렇게 하였으나 대강이 바르지 않다면 그러한 일은 억지로 한 것이 아닌지 어찌 알겠는가 하였다. 또 강이 태자 승근은 음악과 여색과 사냥을 좋아하고 하는 일이 사치하였다 한 대목에 이르러 임금이 말하기를 승근이 어찌 그리도 몰랐겠는가 어찌하여 그렇게 극단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자 이파가 말하기를 승근은 위양태가 태종에게 총애받기 때문에 하는 일이 이러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송감을 보니 직분을 넘어서 이를 말하는 것을 그르다 하였는데 나는 언관이 아니라도 품은 뜻이 있는데 아뢰지 아니하면 이것도 그르다고 생각한다 하자 조위가 아뢰기를 당우 때에는 공상일지라도 가능하였는데 어찌 직분을 넘어서 이를 말하는 것을 그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옛날에 백공은 기예의 일을 가지고 가능하라 하였는데 호안국은 어진 선비인데도 직분을 넘어서 일을 말한다 하여 남을 탄핵하였으니 무슨 까닭인가 하자 이파가 아뢰기를 송나라 때 대적 군자로서 군자를 공박하였습니다 하였다. 태는 태종의 넷째 아들이다. 성조실록 167권 성종 15년 6월 19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승정원에 명하여 황해도 평안 두 도에 줄일 만한 공물에 표를 붙여서 아뢰게 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표를 붙여서 아뢰기를 처음에 국가에서 토산과 국가의 경비를 헤아려서 공부를 정하였으므로 이제 줄이면 다른 도도 옮겨 배정해야 할 것이니 백성이 폐해를 받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또 줄일 만한 물건은 신들이 멀리서 헤아리기 어려우니 그 도의 관찰사를 쉽게 헤아려서 아뢰게 하소서 하고 우성지 이득숭이 아뢰기를 평안도는 본디 뽕나무를 심기에 마땅한 땅이므로 제사의 노비의 공물을 명주로 거둬들이다가 그 뒤에 잠시를 설치하고서 잠노, 잠비는 그 신공을 없애고 오로지 누에를 기르는 데 힘쓰게 하였는데 잘 기르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여러 고을에 나눠 배정하여 명주시를 바치도록 요구하므로 그 폐단이 적지 않으니
전례대로 잠시를 폐지하고 노비의 공무를 명주로 거둬들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두 도에 줄일 만한 곡물과 잠시를 두는 것이 편리한지를 관찰사를 시켜 상의하여 아르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67권 성종 15년 6월 19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임금이 선정단에 나아갔다. 도승지 김여석이 사관원에서 아랜 대장 감찰의 구관을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생각에는 사실이 없는 말을 발설한 자가 그르고 사실이 없는 말을 듣고 논박한 자도 그르다 하자 김여석이 아뢰기를 예전부터 감찰은 조금만 허물이 있는 일은 반드시 논박합니다마는 사실이 없는 말을 가지고 논박한 것은 그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장의 일은 어떠한가 하였다. 김여석이 아뢰기를 대장이 조원경을 추국하기를 정한 까닭은 고원겸의 일을 사실로 삼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조원경을 추국하며 허실을 알 수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모두 시추로 조율하라 하였다. 선정전은 창덕군의 편전이다. 성종실록 167권 성종 15년 6월 20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어서로 전지를 의정부에 내려 이르기를 내가 덕이 없는 몸으로 큰 통수를 이어받았으나 정치에 어두워 허니 중용을 잃었으므로 엄량의 조화를 범하여 수환의 재앙을 부르니 지난해는 가뭄의 재해가 되었고 올해는 장마가 재해가 되어 농부가 실업하였다. 깊이 하늘의 견책을 생각하면 어찌 그 까닭이 없겠는가. 길게 이 허물을 생각하면 분명히 나에게 있다. 집정하는 대신은 나의 고갱이니 어찌 원수가 불안한데 고갱이 편안할 수 있겠는가. 각각 내 뜻을 본받아 서로 못 미친 것을 닦아서 하늘의 견책에 보답하도록 하라 하였다. 도승지 김여석 등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하늘의 경계를 삼고자 백성의 고통을 권심하는 것이 이토록 극진한 데 이르렀으니 온 나라 신민의 복입니다. 그러나 장마가 재앙이 되는데 이르지 않았으니 천천히 물의 형세를 보아서 전지를 내리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반드시 집을 떠내려 가게 하고 곡식을 해친 뒤에야 할 것이 아니다. 예전에 당나라 태종이 황충을 삼키고서 연사가 재해를 잊지 않았으니 장마가 심하지는 않더라도 중해의 백성이 죄다 내 뜻을 알게 하는 것이 또한 옳지 않겠는가. 전지를 내리라. 또 도성 안팎의 물가에 있는 민가에도 한승부, 오부, 병조의 낭청이 가서 살피게 하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임금에게 충성한 옛 대신은 모두 장마, 가뭄, 도둑 등 사방의 재변을 반드시 아렸는데 이제 김여석은 승정원의 책임자로서 오로지 총애를 굳히기를 힘쓰고 장마가 재앙이 되는데 이르지 않았다고 감히 아첨하는 말을 올렸으므로 물론이 그를 비루하게 여겼다 하였다. 성조실록 167권 성종 15년 6월 20일 을해 두 번째 기사. 병조판서 이극증이 와서 아뢰기를 중국은 요동으로부터 곧바로 산해강까지 다 긴 장벽을 쌓아서 야인을 막는데 우리나라 평안도의 백성이 병 때문이 아닌데도 점점 줄어가는 까닭은 관방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의주로부터 인산까지 잇따라 긴 장벽을 쌓으면 피적을 막을 수 있고 우리나라의 백성이 저들의 지경으로 몰래 들어가는 것도 그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평안도의 백성이 저들의 지경으로 몰래 들어가는 것이 어찌 그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이겠는가. 수령이 어루만져 편안하게 하는 방도를 잃고 부역이 또 따라서 침해하기 때문이니 이제 수령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덜만한 부역을 줄인다면 백성이 그 생업을 안정하여 각각 마땅한 곳을 얻을 것이다. 내 생각으로는 어진 정치가 근본이고 경이 아랜 장벽을 쌓는 일은 말단일 것이다 하였다. 그렇다. 성조실록 167권 성종 15년 6월 20일의 병자 첫 번째 기사. 전 공조판사 김양경의 조기 철조 사부 조제를 상례대로 하였다. 김양경의 자는 자보이며 본관은 상주이다. 정통 임술련의 과거에
급제하여 교수관 정자에 보임되고 여러 번 벼슬을 옮겨 박사까지 되었다. 경태 경호년에 외임으로 나가 석성 현감이 되었다가 갑술년에 불려 들어와 성균관 주부에 재배되고 사원부 지평과 형조, 공조의 정랑과 세자, 시강원의 필선 보독과 지사 간원사를 역임하였다. 성화 정해년에 통정대부 장례원 판결사에 오르고 기충년에 충청도 관찰사가 되고 신묘년에 형조 참의가 되고 이윽고 가선대부 전라도 관찰사에 올랐다. 임진년에 공조 참판으로 옮기고 계사년에 경기 관찰사가 되고 곧 가정대부에 올라 갈려서 호조 참판에 재배되고 을미년에 병조 참판이 되고 병신년에 자헌대부에 올라 개성부 유수에 제수되고 기해년에 정헌대부 사헌부 대사안에 오르고 경자년에 공조 판서가 되었는데 눈병을 앓아 눈이 멀어서 서명을 못하게 되고도 오래 뒤에야 사직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비평하였다. 이때 이르러 주고니 시호는 공숙인데 공경이 섬겨 위에 이바지하는 것이 공이고 마음을 굳게 지켜 결단하는 것이 숙이다. 사람됨이 강의하고 과단하며 번극한 직설을 잘 다스려서 이간으로 일컬어졌고 더욱이 형옥에 능하였으나 성품이 편급하여 남을 용납하는 도량이 없었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김양경은 성품과 도량이 경박하고 조급하여 요조화를 꾸짖는 것이 이서에게 하는 것과 같았다. 일찍이 고향에 갔을 때 한 이세에게 화를 내어 손에 말채찍을 잡고 쫓아가서 때렸으니 너무나 재상의 위의가 없다 하였다. 성조실록 167권 성조 15년 6월 21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의 사례기를 사헌부의 관리들이 여러 감찰을 추국하기를 청하지 않은 죄는 형률이 장 80대에 해당하고 대사원 노공필은 장관임으로 체감하여 장 70대에 해당합니다. 아니 영도년 부사 이상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 한 명의 연호는 의논하기를 서경할 때 허물이 있는 자는 논박하는 것이 관례이니 조율이 지나치게 중한 듯합니다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대장들이 처음에는 검찰의 논박하는 의논에 따라 서경하지 않았으나 정교를 받은 뒤에는 사리가 서경해야 마땅한데도 놓치고 서경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죄줄만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논박하였기 때문에 죄받는 것은 아마도 대체 어그러지는 듯합니다.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제서유위라는 것은 호령을 봉행하다가 작용하여 시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바야흐로 인물의 시비를 논하는데 대개 이 율로 논하에 처단한다면 명을 듣고 순종하여 물러가는 자라야 직분을 다하였다 하여 죄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사원 이하는 모두 불응위율로 죄 주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전교하기를 논박하였다 하여 추측하는 것이 아니다. 고 은겸의 일은 확실하지 않으므로 내가 서경하라고 명하였으나 대관이 오히려 고집하여 풀지 않고 감찰이 논박하는 의논의 말을 가지고 두세 번이나 와서 아랜 것이 참으로 옳은지 않은데다가 마지막에는 다만 조원경만을 추국하기를 청하는데 그 뜻은 조원경에게 물으면 고원겸의 일이 스스로 드러날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니 이것은 사실이 없는 일을 사실이 있는 일로 만들려는 것이었으며 이것이 곧 사헌부에서 사정을 쓴 곳이다. 사헌부는 법사인이 진실을 허심하여야 마땅하고 사정을 써서는 안 되므로 추국한 것이다. 이제 재상의 의논이 내 뜻과 다르니 다시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정창선 한 명에는 의논하기를 대관이 조원경의 사실이 없는 말에 따라 논박한 것은 부당하나 이제는 이미 서경하였으니 사정이 없는 듯합니다.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여러 감찰을 버려두고 조원경만을 거론하였으니 과연 성상의 하교들의 죄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가는 사리가 말감해야 마땅합니다.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이제 이들은 사람이 시비를 논하였을 뿐이고 사정을 쓴 것은 말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율문을 적용한 것이 맞지 않으므로 신이 의논드린 것이 그러하였습니다.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감찰이 고원겸을 논박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다만 조원경을 추국하기를 청한 것은 조원경이 고원겸의 일을 도로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추국을 끝내지 않았는데 죄를 전하는 것은 미편한 듯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대장이 핵실을
당하고 복직하는 것은 미변하니 바고 차출하라 하였다. 불응위율은 범죄 사실이 법률의 정조문의 죄명이 분명되지 않는 가운데 잡죄를 다스리는 율이다. 장 80에 해당하였다. 세종실록 제13권에 보면 불응위라는 것은 바로 과오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성조실록 167권 성종 15년 6월 21일에는 병자 세 번째 기사 사관원의 쌀이기를 감찰 조원견은 형률이 대 40대에 해당하고 이주순, 이승복, 양준원, 김국회, 이세전은 각각 대 30대에 해당합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때리기를 원하시네. 성종실록 167권 성종 15년 6월 22일 정축 첫 번째 기사 홍문관 부응교 조위가 아비가 늙었으므로 사직하고 돌아가 봉안하겠다고 청하니 승정원이 전교하기를 조위는 시종하는 신하이며 재주가 있다. 그 아비가 늙었더라도 병이 없다면 시종하는 여가에 가서 살필 수도 있을 것인데 예전에도 이러한 전례가 있었는가 하자 승지들이 아뢰기를 조위의 아비의 나이가 70이 넘었고 묵은 병이 있는데 조위는 왜 아들이므로 돌아가 복양할 뜻이 절박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고향 가까운 곳의 수령으로 차출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67권 성종 15년 6월 22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임금이 경영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승정원의 쌀이기를 신들이 삼가듣건대 찬선을 적게 드신다 하여 아마도 상체가 미령하실 듯하며 또 그늘 무더위가 매우 심하니 경련을 멈추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질의 정세가 이제는 평상으로 회복되었으나 경들이 아랜 것에 따라 잠시 멈춘다 하였다. 성조실록 167권 성종 15년 6월 23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이 극증을 숭정대부 광천군으로 손순효를 숭정대부 병조 판서로 이철견을 숭정대부 한승부 판윤으로 임자번을 자헌대부 양양군으로 이극균을 자헌대부 사헌부 대사헌으로 강자평을 동정대부 경주 참의로 이육을 가선대부 경상도 관찰사로 이인충을 동정대부 행 강릉도호부사로 이등량을 자헌대부 지중추부사로 노공필을 가정대부 동지중추부사로 최호원을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로 김춘경을 동훈대부 행 사헌부 지비로 신수권을 동훈대부 행 사헌부 장령으로 송령을 봉정대부 사헌부 장령으로 한근을 봉정대부 행 사헌부 지평으로 정회를 조봉대부 행 사헌부 지평으로 유인동을 승훈랑 사관은 정은으로 삼았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임금이 대직으로 송령을 영달시키려 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보다 앞서 대관이 다 송령을 난적의 족속이라고 탄핵하여 대직을 같이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몹시 두려워하였건대 한마디도 논박하는 자가 없다. 이 극견처럼 가부를 정하지 않고 김춘경처럼 게으르고 신수군과 한건처럼 세력을 의뢰하여 교만하고 방종한 자는 그만이겠으나 정회는 남달리 굳세기로 일컬는 자인데도 말하지 않으니 당시의 의논이 비평하였다 하였다. 성종실록 167권 성종 15년 6월 23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임금이 달승군 서거정에게 명하여 연주 식역을 베겨서 바치게 하고 이어서 내온 5병을 내렸다. 성종실록 167권 성종 15년 6월 24일 김효원 첫 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 박안승이 배사하였다. 성종실록 167권 성종 15년 6월 24일 김효원 두 번째 기사 주서 박승약 내관 설맹손에게 명하여 가서 형옥을 살피게 하다. 성조실록 167권 성종 15년 6월 25일 경진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조실록 167권 성종 15년 6월 25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내가 민사를 보건대 근래 흉년으로 말미암아 공채 사채를 많이 빌렸으므로 농사를 부지런히 힘쓰더라도 얻는 것이 적어 오히려 묵은 빚을 갚기에도 부족하니 이를 말하면 슬프다 하겠다.
예전에 호안국이 고종에게 고하기를 백성을 돌보는 도리는 요역을 가볍게 하고 부세를 적게 하며 용관을 퇴거하는 데 있을 뿐입니다 하였는데 우리나라의 외방의 주부 군현과 경중의 여러 관사의 관절은 선왕께서 짐작하여 상세히 정하셨으므로 고치기 어려울 듯하나 여러 관사 가운데 혹 직사를 돌보지 않고 녹만을 먹는 자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여 이것을 퇴거하려 하는데 경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였는데 도승지 김여석이 아뢰기를 주부 군영과 경종의 동반에는 본디 퇴거할 만한 벼슬이 없으나 서반의 채아람인 용관이 혹 있을 것입니다 하고 우승지 이 득숭이 아뢰기를 공신의 적장으로 채아의 수를 채우지 못하면 중자로 채우니 이것도 퇴거할 만한 용록입니다. 또 처음 절제사는 녹이 있으나 구자 만호는 녹이 없으므로 처자가 의지하여 먹을 것이 없으니 기묘하지 않은 경비를 없애 이들에게 주소서 하고 주하성지 권건, 우부성지 성건, 동부성지 한찬이 아뢰기를 여러 위의 채아는 그 위의 사람에게만 제수하고 빈자리가 있더라도 다른 위의 사람을 옮겨 채워 차출하지 않게 하면 녹을 받는 자가 적어지고 용관이 퇴거될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여러 위의 채아직을 응당 받을 자 외에는 다른 사람으로 채워 차출하지 말라 하였다.